안녕하세요. 고요사 북클럽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심하진 작가님의 요예의 장면입니다. 심하진 소설집 그만 뛰어내리다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심하진 작가님은 1999년 21세기 문학 중편 차 마시는 시간을 위하여로 등단했으며 2020년 가벼운 인사로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습니다. 소설집 숨을 쉬다, 그만 뛰어내리다, 여우, 장편소설 어쩌면 진심입니다 등 다수가 있습니다. 요예의 장면 이 소설은 10여 년 만에 만난 운명이라 여겼던 연인을 11시간이나 폐쇄된 비행기에서 만난 남녀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여자 서지원의 시각과 이름이 같은 김지원의 시각에서 교대로 이야기하며 그들의 시각을 관찰하는 작가의 1인칭 시각이 개입하여 그들 속에 있는 기억의 숲을 일정한 거리에서 통제합니다. 서로 잊지 못하는 남녀의 설레고도 혼란스러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요예의 장면, 심하진. 무력한 발견. 김지원은 통로에 드리워진 커튼 뒤에서 그저 화장실을 쓰려는 승객일 뿐인 것처럼 서성이며 서지원을 바라보고 있다. 통로는 비즈니스 클래스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누는 좁은 곳으로 간이 세면실과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다. 나는 3분의 1쯤 들이온 커튼 때문에 서지원이 자신을 보지 못하리라 계산하는 김지원을 바라보며 그의 선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지원은 확실히 젊은 날의 반짝임을 잃은 상태지만 여전히 멋스럽고 호감이 가는 사내다. 나는 김지원이 서지원을 다시 만나게 된 곳이 어째서 한국발 프랑크푸르트행 비행기라는 폐쇄적 공간이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장장 11시간 동안은 꼼짝없이 문을 열 수도 뛰어내릴 수도 없는 김지원은 아직은 제 코앞에 나타난 서지원을 결코 우연이라든지 운명이라든지 하는 평범한 말로 설명하고 싶지 않다. 그런 단순한 언어들은 김지원의 감정 중 극히 일부도 설명하지 못한다. 우주의 어떤 실마리에 의해 서지원을 다시 보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김지원은 설렌다. 그는 평소에는 제 몸에 있다고 한 번도 실감하여 보지 못한 진중한 어떤 기운이 자신의 손끝과 발끝을 통해 빠져나가는 걸 느끼며 주먹을 걸어쥔다. 실제로 안경 밑에 눈을 비비진 않았으나 김지원은 통속적인 글귀 그대로 눈을 비벼대고 싶다. 서지원이 틀림없다. 10여 년, 정확히 12년간 그리움이라고만 여긴 감정은 막상 느닷없이 튕겨나오고 보니 애초의 상태와는 전혀 다른, 그리하여 김지원 자신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된 듯하다. 기쁨도 원망도 아닌 이것은 지독한 무력감인지도 모른다. 김지원은 내가 이미 숙고하고 있는 11시간의 폐쇄성에 대해 이제 막 고민을 시작한다. 그는 인생에 한번 크게 꺾이는 지점에 서지원이 있었던 것을 떠올리고 지금 자신의 인생에 또 다른 금이 그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긴장한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사실 없을지도 모른다. 김지원은 잠시 자리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 가벼운 운동을 하려 할 뿐인 사람처럼 통로에 선다. 김지원은 승무원들이 헤드폰이며 음료수를 나눠주느라 부산하게 돌아다녀 집중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 편이 더 낫다고 여긴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곳에 홀로 서 있다면 많은 사람들의 눈이 자신을 향할지 모르고 또 그 눈 중에 서지원의 것도 섞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아직 김지원은 서지원에 대해 어떤 생각도 정리할 수 없기에 아무렇게나 마주칠 수가 없다. 김지원이 서지원을 먼저 보았고
그녀는 아직 그를 보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가 원한다면 김지원은 그녀를 아른 채 하지 않고도 11시간을 보낼 선택권이 있는 셈이다. 그는 신중해야 했다. 오른쪽 창가 쪽에 앉은 서지원은 책도 영화도 보지 않는 듯 시선을 허공으로 향하고 있다. 분명 어딘가 달라지고야 말았을 터인데 멀리서 서지원을 바라보는 김지원의 눈에 뚜렷이 잡히는 변화는 없다. 머리 모양도 옷차림도 앉아있는 자세도 모두 예전과 하나 다름없다. 생각에 잠길 때면 가끔 그랬듯 지금 서지원은 볼 안쪽 살을 지그시 물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 바람에 입 양쪽으로 음영을 만드는 짧은 주름이 생긴다. 주름이 더 깊어지기는 했을 거야. 김지원은 어떻게든 그녀가 변했기를 바라며 그녀의 변화만이 자신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는 듯 눈을 가늘게 만들어 서지원의 면면을 더욱 자세히 살핀다. 하지만 그녀는 거의 늙지도 지치지도 않은 듯하다. 아니, 10여 년 전에 서지원은 이미 세상을 다 살아버린 듯 덤덤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아마 그래서 더 변하지 않은 듯 보이는지 모른다. 달라지지 않는 그녀의 모습 때문에 김지원은 절망감을 느낀다. 김지원은 이름이 같은 서지원을 제 인생의 첫 운명이라 여겼었다. 단순한 회한. 서지원은 동창회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김지원이 꼬박꼬박 동창회에 나온다는 사실 때문에 서지원은 한 번도 그 모임에 가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동창회 같은 데에 쫓아다니기를 좋아하지 않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를 다시 볼 자신이 없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러나 요즘처럼 현실적인 문제로 동창회가 필요한데도 갈 수 없는 건 곤란한 일이기는 했다. 유명한 인터넷 포털 사업의 대주주인 동기나 5만 가지 카드에 다 쓰인다는 마그네틱 사업으로 사실상 제게 도약을 이룬 동기 등 제법 잘 나가는 친구들에게서 기부금을 받아내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터였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을 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 뿐이니까. 하지만 서지원은 그 동기들 역시 김지원과 친하다는 것을 알기에 개인적인 만남조차 생각해 보지 않았다. 장애인 협회 일이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서지원은 더욱 동창회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렸다. 서지원이 끌어들인 소소한 지원금 100개를 합친 것보다 몇몇 동기들 지원이 더 나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서지원과 같이 장애인 협회에서 일하는 남편 정이 의도적으로 상처를 내기 위한 것임이 분명한 질문을 던졌다. 동창회에 삼류영화 찍은 옛날 남자친구 있어서 못 가는 거지? 남편은 그녀의 옛 남자친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서지원과 김지원이 떨어지도록 종용한 사람이 바로 그니까. 동창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은 그까짓게 뭐 대수냐는 얼굴을 했다. 서지원은 남편이 그까짓 거 정도로 취급하는 일에 자신 역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해명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서지원이 10살만 더 나이가 들었더라도 좀 더 수월하게 둘러댈 수 있었을지 모른다. 아니 오히려 10년 더 젊은 그녀였다면 천연덕스럽게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해 보였을 것이다. 뻔뻔한 태어남은 그녀가 나이 어린 시절에 가진 유일한 무기였으니까. 서지원은 기내 좌석이 얼마나 좁은지 실감하며 앉은 방향을 이리저리 튼다. 유독 엉덩이에 살이 없는 서지원은 오래 앉아 있을 때면 엉덩이뼈 여기저기가 아파서 견딜 수 없었다. 이렇게 볼품없는 여자를 사귀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말이야. 김지원은 그렇게 말하며 서지원의 엉덩이를 톡톡 두드려 주곤 했었다. 사랑의 오해 1. 두 사람은 종종 인적이 드문 캠퍼스나 공원을 걸어 다니며 음악을 들었다. 김지원은
가성을 아름답게 소화할 수 있는 가수들의 노래를 사랑했다. 금방이라도 대기를 찢어버릴 듯 격렬하게 부르는 음색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여리고 감미로운 남자답다고는 할 수 없으나 한없이 부드러운 남성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목소리야말로 가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 여겼다. 게다가 김지원이 좋아하는 노래들의 가사는 하나같이 그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었다. 김지원은 표상으로 드러나는 부분보다 그것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 한편 서지원은 소위 가창력이 있다고 하는 부류의 가수들이 지닌 오만함에 질려 그다지 가창력은 없지만 듣는 이를 편안하게 해주는 가수들을 좋아했다. 서지원이 김지원이 추천하는 노래를 기꺼이 듣는 이유는 그 가수들이 적어도 소리를 꽥꽥 질러대지는 않기 때문이었다. 서지원은 있는 힘껏 목에 힘줄을 돋우는 가수들을 상상할 때마다 불편한 위기감을 느꼈다. 그 핏줄 중에 하나가 금방 터질 듯 팽창되어 있으리라는 사실은 작은 녹음기를 던져 버리고 싶게 만들 만큼 위협적인 것이었다. 김지원이 예리한 가사들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을 때 거기에 서지원은 자체의 편안함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옛사랑, 나는 김지원이나 서지원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다. 소설 속의 인물을 정형화하는 것이야말로 세상 문학의 최종 목표이기라도 한 듯이 이렇다 혹은 저렇다고 규정하는 데에 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막 사랑을 시작했을 때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이나 나는 그들을 잘 모른다. 그들에 대해서라기보다 그들의 사랑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을 나는 알고 또 쓸 뿐이다. 가능성은 불이 번질 때처럼 오로지 바람에 의해서만 방향이 정해진다. 가까운 커튼에 불이 붙을지 멀리서 졸고 있는 노파의 얼굴에 불똥이 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사실 중 언급해야 할 부분은 김지원이 어렸을 적 해외에서 근무한 아버지 덕으로 정원 외 특례생으로 대학에 갔고 그곳에서 어쨌든 공부를 잘 해내고 싶어 했다는 것. 그러나 아버지가 졸업한 곳이기도 한 그 대학의 과정은 김지원이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 정도이다. 김지원에게 강의들은 종종 너무 어려웠고 더 자주 졸음을 참기 쉽지 않은 것들이었다. 친구들은 그의 키와 외모, 근육량을 부러워했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것들이 부끄러울 뿐이었다. 다행히 과락을 간신히 면하곤 하는 김지원의 성적은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았다. 김지원은 인기가 많아 주변에 늘 여자들이 끌었다. 끌었다는 말이 딱 맞았다. 부글거리다가 어느 순간 거품처럼 사라져 버리곤 했으니까. 그는 스스로를 경멸했기에 그 누구도 진지하게 대할 수 없었다. 어떤 여자들은 김지원의 빛나는 외모에 눌려 그와의 사랑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어떤 여자들은 가볍게 자신을 주고 또 그만큼 가벼운 대가만을 받아갔다. 김지원은 벌레 먹은 포플러 잎 여러 개가 버스럭대며 굴러다니던 어느 날 서지원에게 말했다. 나랑 계속 만나자. 김지원은 자신이 너무 상투적이거나 촌스러운 혹은 애매한 말을 한 게 아닌지 걱정했지만 서지원은 비웃지 않고 정확히 알아들은 듯 이렇게 말했다. 이름이 같은 너랑 내가? 그녀는 마시던 술을 카키색 재킷에 조금 흘렸을 뿐 호들갑을 떨지 않았다. 서지원은 날 때부터 그랬던 듯한 자연스러운 무뚝뚝함을 지니고 있었는데 사실 김지원이 가장 높이 사는 그녀의 매력은 언제나 담담한 그 천연덕스러움이었다. 서지원의 그러한 고요함과 서늘함은 다소 자기적인 노력과 가식에 의한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대개 알지 못했다.
김지원은 서지원과 헤어지고 난 후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녀를 다시 만난 지금 이 순간도 결코 그 점을 알지 못한다. 김지원은 자신이 만나왔던 여자 중 서지원이 가장 섹시하다고 느꼈다. 무심한 혹은 무관심 한 듯 보이는 그 표정이야말로 김지원을 안달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었다. 2년여의 연애 기간 중 김지원은 많은 것을 서지원과 공유했다. 모든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것을 공유한다는 사실은 김지원으로서는 하나의 정점을 찍는 일이었다. 그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다른 어떤 사람과도 그렇게 많은 것을 나누지는 못했다. 그래서 막상 서지원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 김지원은 슬픔을 주체할 수 없어 남이 보건 말건 울고 다녔다. 먹어도 가슴 한 구석이나 머리 한 부분 아니면 손가락 한 마디 등에 예상치 못한 공복감이 찾아왔다. 입대에서 더 자유롭게 울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었다. 무거움의 행로. 김지원은 서지원이 남편을 만나기 전 기간상으로는 가장 오래 사귄 사람이었다. 아니 기실 김지원을 만나기 전에 서지원은 이렇다 할 만한 연애를 해본 일이 없었다. 남자들은 대개 남성 의존적인 목소리로 교태를 부리거나 사소한 것에 과격한 감동을 내뿜는 서지원과는 다른 성적 에너지를 뿜어대는 여자들을 좋아했다. 여기서 다른 에너지라 한 것은 서지원에게도 형태는 다를지언정 분명 성적 에너지가 있다는 점을 뜻한다. 서지원은 깜찍해 보이거나 귀엽게 보이는 걸 선택하지 않은 대신 근접할 수 없게 만드는 거리감 같은 것으로 페로몬을 만들어냈다. 어떤 여자들이 하얀 다리를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짧은 치마나 유방의 동그란 라인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셔츠 등의 직접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반면 서지원은 고개를 기울이고 머리카락 속에 손을 넣어 윗머리를 지그시 부여잡는다든가 담배를 빨았다가 연기를 멀리 뿜어내는 침묵의 행위로 남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이런 서지원의 매력은 수면 위로 찬란하게 떠올라 빛을 발하는 성질의 것은 아니어서 겨우 몇몇 남자들의 호기심을 끌었을 뿐이긴 했다. 그러니까 김지원도 지금의 남편도 잘 드러나지 않는 서지원의 신호를 용케 포착한 소수의 남자에 속했다. 서지원은 김지원이 자신에게 관심을 표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었다. 지성적이지 않다는 점을 제외하면 김지원은 여자들이 소위 완벽한 이상형이라고 부를 만한 남자였다. 게다가 그 지성은 평상시에 겉으로 드러나는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었다. 같은 과 친구들이나 하물며 선배들까지도 김지원에 대해 외모나 목소리, 넉넉한 주머니 등에 대해 모종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얼굴값을 하느라 재수가 없는 부류는 결코 아니라고들 했다. 하지만 그런 장점들이 서지원에게 의미로 다가온 적은 없었다. 적어도 그가 나랑 계속 만나자 라고 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두 사람은 2년을 사귀는 동안 많은 것을 함께 했다. 영화를 보았고 도서관을 갔으며 술을 마셨다. 하지만 주로 김지원이 서지원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편이 더 맞았다. 서지원이 몸담은 각종 사회 참여 동아리나 행사 등에 함께 가기 위해 김지원은 댄디풍 옷차림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카키색이나 회색, 짙은 밤색 계열의 옷들을 새로 사느라 두 사람은 자주 쇼핑을 하기도 했다. 김지원은 제 물건에 붙은 상표를 조심스레 가릴 줄 알게 되었으며 그렇지 못할 때는 값싼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줄도 알게 되었다. 서지원은 애써주는 김지원에게 감사했고 그의 속 깊은 마음을 높이 샀다. 그와 헤어진 것은 지금의 남편 정을 만났기 때문이었다. 서지원은 김지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정을 선택하는 게 보다 순리에 맞는다고 확신했다. 여름비는 어쨌든 끈적이지 않을 수 없고 아침의 이슬은 상대적으로 영롱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체념 속에서 서지원은 길게 망설이지도 않았다. 남편은 저돌적인 사람이었다. 그가 자신과 김지원의 관계를 알고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어쨌거나 선택을 한 것은 서지원 자신이었다. 서지원은 장애인들의 사회 역시 비장애인들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선한 척할 뿐이거나 기실 마음 바닥까지 악한 사람들까지 포괄하는 고심을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 정의나 정리가 불가능한 사랑의 감정을 키치보다도 아래에 두었을 때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다. 남편은 자신의 신념으로 대변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면 서지원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젊은 날의 서지원은 그런 남편과 함께하는 것이 자신을 확고부동하게 세우는 방편이라 여겼다. 사실 이 부분이야말로 내가 서지원에게 기꺼이 동조할 수 없게 만드는 지점이다. 하지만 나는 그녀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고 나 자신조차 종종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를 탓하지는 않는다. 탓할 수 없다. 서지원은 어쨌든 자신의 길을 쉬지 않고 걸어왔다. 사랑의 오해 2. 김지원은 서지원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가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사소한 일상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그에게 성은 자라난 손톱을 정기적으로 깎거나 머리를 감는 것 혹은 면도 후 애프터 쉐이브 로션을 바르는 것처럼 필요 불가결하지만 사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김지원은 자신이 다른 여자들과 자곤 한다는 사실을 결코 서지원이 먼저 알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그는 최대한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털어놓고 싶었는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데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섹시하다고 느끼는 대상, 가슴 설레는 대상은 오직 서지원뿐이라는 사실을 이해시키고 싶었으나 방법을 몰라 오래 헤매기만 했다. 김지원은 기회가 되는 대로 애타게 서지원의 몸을 요구했다. 그에게 서지원과의 섹스는 사랑의 또 다른 언어였다. 서지원에게 섹스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다.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1시간 혹은 2시간을 기다려 줄을 서고 인내를 하다가 또다시 공포감을 안고 수분을 더 기다리고 참아내야 하는 허탈한 과정일 뿐이었다. 그녀에게 섹스는 타박상이 났을 때 멘톨 성분이나 살리실산 메칠 성분을 뿌리면 시원해지는 감각을 느끼기 위해 일부러 타박상을 내는 어리석은 일, 약을 먹었을 때 두통이 가시는 구원의 느낌을 즐기기 위해 일부러 머리를 아프게 만들어야만 하는 바보 짓이었다. 물론 벗은 육체들의 부딪힘으로 오는 쾌감은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의 만족감이나 새 옷을 입었을 때의 도취감과는 다른 특별한 감각이었지만 그것이 결코 사랑은 아니었다. 서지원이 김지원의 벗은 몸에 대해 느끼는 감탄은 그의 조각 같은 얼굴을 보고 느끼는 경탄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 비약과 도약. 유럽으로 자주 출장을 다니는 김지원에게 비행 기간은 흔히 잠을 보충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지금 좌석에 앉은 김지원은 신경 조직이 죄다 위로 솟구치고 있는 통에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서지원이 끝내 자신을 밀어낸 뒤로 김지원은 생기의 일부분이 빠져나간 듯 살아왔다. 12년 왜 갑자기 마개가 닫힌 유리병 같은 상황 속에서 그녀를 만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서지원을 떠나 보내고서도 언제나 그녀의 시선을 느껴왔던 김지원은 이런 만남이
어쩌면 예정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녀와 함께했던 익숙한 장소나 그녀가 있을 법한 장소, 혹은 전혀 낯선 장소에서조차 김지원은 그녀의 시선을 느꼈다. 때로 아무런 문 하나를 열면 까칠한 서지원의 얼굴이 정면으로 다가올 것 같아 손바닥에 흥건히 땀이 고이기도 했다. 이제 저 통로 하나를 건너면 정말로 그녀가 앉아있다. 김지원은 또다시 눈물이 흐를 것 같아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다. 잘못은 자신이 먼저 했지만 김지원은 왠지 서지원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 여겼었다. 그래서 오래 그녀를 붙들었고 심파조 장면도 서슴없이 만들어냈다. 김지원은 도저히 잠들 수 없을 것 같아 승무원에게 커피를 부탁한다. 그 씁쓸한 맛으로도 가슴 먹먹한 침울함을 걷어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김지원은 애를 쓴다. 도착 시각과 남은 비행 시간을 알리는 숫자가 모니터에 뜬다. 현지 시각으로 오후 5시 도착, 10시간이 남아있다. 김지원과 잠자리를 했던 여자들은 김지원의 서랍을 열면 가득한 기념품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석굴암 앞에서 구한 번존 불상의 엽서, 제주도에서 얻은 돌 하르방, 혹은 멀리 코펜하겐에서 산 별자리 요정들의 조각상과 크라크프 소금 광산의 암염 덩어리 등은 김지원을 허전하지 않게 하는 기억일 뿐이었다. 결코 석굴암 자체이거나 코펜하겐이 아닌 그것들은 김지원이 사랑했던 본류가 아니라 그저 표면과 닿아있는 하나의 실에 불과했다. 언제든 끊어질 수 있고 그 하나로는 전혀 전체를 대신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실밥. 긴 머리카락이 가는 허리까지 늘어지던 여인이나 가슴에 검붉은 유두에서 우윳빛 젖이 나오기도 했던 여인, 자신의 광대뼈나 귀를 잘근잘근 물어뜯던 여인 등은 모두 그에게는 세계의 끄트머리, 끝자락일 뿐이었다. 끊임없이 생기기는 하나 없애는 것이 당연히 나은 보풀아기들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김지원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완벽한 세계는 오직 서지원 하나였다. 오래되었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원환의 세계, 서지원. 김지원은 결국 서지원과 잠시라도 말을 나누지 않고서는 이 비행 시간을 견딜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판에 박힌 안부, 캐캐묵은 옛 감정, 요즘 사는 얘기, 그 어떤 대화거리도 3분 이상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며 우습게도 그럼 잘 지내? 따위의 어색한 인사로 마무리되고 말지도 모른다. 게다가 빼곡히 사람들이 타고 있는 기내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는가. 또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의 달라지지 않은 표정이나 몸을 가까이에서 본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김지원은 끊임없이 결정을 번복하며 고뇌하고 있다. 나는 김지원의 선택을 기다리며 기내의 조그만 창을 통해 하늘을 본다. 비행기는 벌게진 구름 위를 날고 있다. 겨우 해에 미비한 한 자락일 뿐인 빛들이 낮게 포복한 구름들을 온통 장악하고 있다. 김지원은 결국 서지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될 뿐일지도 모른다. 도저히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한 김지원은 별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서고 만다. 건너편 좌석에서 헤드폰을 끼고 있던 젊은이가 흘끗 자신을 곁눈질하는 게 느껴진다. 시선. 12년 동안 김지원은 한순간도 서지원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헤어진 걸 마침내 담담히 인정하고 군에 있던 때에도 군용 담요를 개고 구두끈을 묶는 자신의 손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서지원이 느껴졌다. 어째서 고리를 안으로 돌리지 않고 바깥쪽으로 돌리는지 물어보는 서지원. 급하게 밥을 먹는 자신을 나무라는 서지원.
하얀 재킷을 사려는 그의 손 위에 살며시 자신의 손을 올리며 제지하는 서지원, 그의 다양한 잠자리에 드나들며 성교 장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서지원, 심지어 그의 결혼식장에서도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쥐어뜯듯이 잡아 끌던 서지원. 김지원은 좌석을 빠져나와 다시 커튼이 쳐진 통로에 이른다. 지원을 곁눈질을 하던 젊은이가 노골적으로 그를 돌아다 본다. 김지원의 어떤 점이 젊은이가 보던 영화보다 더 흥미롭게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김지원은 이제 망설이지 않고 창백한 얼굴을 어색하게 붉히며 서지원이 있는 곳까지 똑바로 걸어간다. 미리 머릿속으로 계산해둔 방향이라 시선을 두지 않고도 곧장 갈 수 있다. 하지만 서지원이 앉았던 좌석에 그녀는 없다. 딱히 서지원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기내식 담요며 안대, 수면 양말 따위가 어지러이 널려 있을 뿐이다. 사랑의 오해 3. 김지원과 서지원은 똑같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자주 사 먹곤 했다.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다시 밥이나 술을 먹기 전 출출한 시간, 혹은 저녁에 샤워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 허전한 밤에 그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김지원은 그 부드러우면서도 차가운 느낌을 즐겼다. 그는 이런저런 것들이 감이 되지 않은 상아처럼 매끄러운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자신의 삶이 그 아이스크림의 결처럼 차분하게 정돈되는 것을 느꼈다. 너무 달콤해서 온몸이 노곤해지고 우려리 풀리는 듯 했다. 그는 현실적인 안정감 때문에 오히려 증대하는 내면의 불안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늘 긴장했다. 김지원은 똑똑하지는 않았지만 삶이 결국 어디에 닿는지 모르지 않았다. 한편으로 그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미련함을 만회할 수 있다고 믿기도 했다. 김지원은 아이스크림의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어 가며 소중하게 그 맛을 음미했다. 서지원은 전혀 에너지를 내뿜지 않는 무기력한 것에 가하는 자극적인 폭력을 즐기기 위해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사실 서지원은 자신이 아이스크림의 맛을 좋아하는지 맛보는 과정을 좋아하는지 딱히 구분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약한 표면을 이로 베어 물거나 포크로 긁어대면서 알 수 없는 쾌감을 느꼈다. 액체가 아닌 듯 하지만 결코 고체라고도 할 수 없는 아이스크림은 찍으면 찍는 대로 자국을 만들어냈다. 서지원은 자신의 난폭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 하얀 표면을 보면서 이상한 흥분감에 몸을 떨었다. 딱딱해 보이던 아이스크림은 대개 서지원이 다 먹어버리기 전에 흐물흐물한 물로 변하고 말았는데 서지원은 녹아내린 그것을 경악에 찬 눈으로 바라보곤 했다. 끈적거리는 우유가 된 아이스크림은 어쩐지 상하거나 오염된 것으로 여겨졌다. 서지원은 저항하지 않는 것들을 미워했다. 복잡한 후회. 나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서지원의 얼굴을 보고 있다. 서지원의 얼굴은 뭔가 특별한 사람임을 말하고 싶을 때 흔히 인용하는 아름답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시선을 끄는 그런 얼굴은 분명 아니다. 눈빛만은 살아있다거나 묘한 웃음이 매력적이라거나 하는 수식어가 붙을 수도 없는 건조한 얼굴이다. 서지원은 굳이 말하자면 매끈한 알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는 것이 본질인 떠올려 보아도 아무것도 붙여서 생각할 수 없는 담백한 얼굴이다. 아마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하는 게 더 맞을 텐데. 하지만 나는 굳이 서지원을 이렇게 저렇게 떠올릴 수 있는 얼굴로 만들고 싶지는 않다. 누군가가 나의 소중한 서지원에 대해 딱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싫기 때문이다. 서지원은 정과의 결혼을 서두르기 직전에 죽어야겠다는
죽어버리고 말겠다는 생각을 한 번 했다. 그리고 한 번 생각한 이후로는 아주 여러 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서지원은 죽기 위해 바다로 갔고 반드시 차를 몰고 바다로 뛰어들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 바닷가에 차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놓은 가림막이 없었더라면 서지원은 그날 죽어 더는 내 소설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습게도 서지원은 차를 날려 바다에 떨어져 죽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내키지 않았고 결국 돌로 만든 원통형의 펜스를 들이받아 차 앞부분을 찌그러뜨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았다. 이후로도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엑셀에 얹은 오른발의 힘이 쭉 빠져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지 않았다. 기억해내지 못한 게 아니라 기억해내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으로 그녀는 다만 죽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구태의연하게 중얼거렸을 뿐이다. 서지원은 스스로에 대한 분노를 결코 겉으로 표출하지 않았다. 입냄새가 심하게 나는 장애인들과 얘기할 때 성긴 머리카락 사이사이 비듬이 하얗게 앉은 노인들을 껴안을 때 혹은 손바닥에 축축한 초조한 사람들과 악수를 나눌 때 서지원은 알처럼 매끈한 얼굴로 부드럽게 행동했다. 자괴감을 누르지 못했다면 결코 협회의 일을 계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신 그녀는 공들여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돌보는 사람들을 위해 무지막지하게 평생을 바치고 있지 않다고 여기기 위해 적어도 제가 자신을 더 생각하는 인간임에 틀림없다는 확신을 스스로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알리기 위해 서지원은 화장하는 데에 공을 들였다. 자연스럽게 보이게 만드는 투명 메이크업은 서지원을 나이보다 젊고 예쁘게 만들었다. 서지원은 어디를 가든지 무거운 화장품 파우치를 들고 다녔다. 서지원은 곧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저항하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아예 저항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강한 것들을 향해 맹렬히 돌진했다. 그것들은 때로는 제도였고 때로는 도덕이나 사회였으며 때로는 대통령이나 연예인이기도 했다. 서지원은 그 속에서 발견하는 위선보다 그것을 향해 돌진하는 스스로의 위선을 발견하는 데에 더욱 쾌감을 느꼈다. 그러므로 서지원은 도무지 늙지 않았다. 남편 정과 3년의 나이차가 났지만 사람들은 10년 이상 차이가 나 보인다고들 했다. 이렇게 서지원은 자신에 대한 분노를 감추거나 억제하거나 다른 곳으로 돌렸을 뿐 결코 자신을 용서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서지원의 삶은 약한 불로 뜸을 들이는 음식처럼 멈추지 않고 끓고 있었다. 언제나 지친 채로 곤죽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서지원은 똑똑한 여자였기에 정과 결혼하기 이전에 이미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김지원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금방 알아차렸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세포 하나하나로 분해되어 버려도 좋겠다는 암울한 상상이 혹은 베개가 흥건하게 젖은 채 잠에서 깨어난 여러 날의 아침이 사랑을 의미하는 게 맞는다면 말이다. 사실 김지원의 의미 없는 단순한 음성을 포함하여 그가 던지던 농담이나 자신을 향한 칭찬, 얼굴, 손길 하나하나까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리워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서지원은 이를 악물고 스스로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지원은 똑똑한 여자였지만 똑똑한 채 하는 것이 쓸모없는 일이라는 걸 알 만큼 똑똑하지는 못했다. 서지원은 사랑이 불완전하기 마련인 사람의 본성과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의 저열함으로 인해 종국에는 변질되고 말 것이라는 비관주의로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리고 이후로는 사랑 따위에 더는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았다.
고개를 떨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서지원이 절망적인 눈빛으로 나를 본다. 그러나 난들 어쩌랴. 그녀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김지원을 잊으려는 태도는 분명 일종의 비극이었다. 아무도 서지원에게 영웅이 되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쳐 환란 중이라 믿는 세상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그 세상이 실은 그저 연극 무대의 한 장면일 뿐임을 서지원은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끝없는 시선. 김지원은 12년 동안 언제나 그녀와 만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곤 했다.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페이저가 울리기를 기다리거나 사람이 많은 거리 한가운데서 잠시 걸음을 멈출 때 혹은 높은 곳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문에 비친 자신의 실루엣을 바라볼 때 김지원은 빗질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엉킨 머리 그대로인 서지원이 금방이라도 옆에 설 것만 같아 뻣뻣하게 굳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색하고 모호하게 웃는 서지원의 얼굴, 그 방심한 얼굴이 언제든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김지원은 이유 없이 자주 뒤를 돌아다 보곤 했다. 혹은 옆, 혹은 아래. 하지만 막상 이렇게 아무런 전조 없이 그녀를 보게 되니 실제는 꿈처럼 아득하기만 하고 오히려 꿈꾸었던 과거가 더 실제인 듯 느껴진다. 김지원은 서지원에 대한 사랑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필요에 의해 출발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순수했기에 사랑이 끝나자 오래 아파했다. 그는 그 사랑이 단순히 주위에 있던 다른 여인들 때문에 깨졌다고 솔직히 털어놓거나 숫제에 들키지 않았더라면 깨지지 않았으리라고 끝내 그렇게 믿었다. 사소한 잘못이 아니라 보다 깊은 곳에 자리한 균열에 의해서인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김지원은 총명하지 못해서 그 사랑이 처음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더 큰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 또한 결코 알지 못했다. 의식하지 못했기에 김지원은 완전히 충실하여 성실히 사랑했던 것이다. 그는 서지원의 어떤 모습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김지원은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할 때 지독히 아팠던 자신의 옛사랑은 이미 지나갔으리라 여겼다. 삶의 어떤 골목에서도 느닷없이 만나거나 부딪히지는 않으리라 굳게 믿었다. 김지원이 그렇게 믿은 것은 서지원과 헤어진 후 충분히 슬퍼했고 충분히 고통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총명한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선인들의 입담을 그대로 신뢰했다. 아내를 사랑함으로 서지원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도 결론 내렸다. 그러므로 김지원은 삶의 곳곳에 여전히 건재한 서지원의 시선 때문에 가책을 느끼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다른 여자들과의 잠자리를 미안해하지는 않았지만 서지원을 떠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여겼다. 그는 서지원에 대한 생각을 꾹꾹 눌러 버릴 때마다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 힘에 놀라워하곤 했다. 안간힘을 썼지만 언제나 서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뿐이었다. 이유 있는 선택. 서지원은 지금의 남편 정이 나타나서 자신에게 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구애를 해왔을 때 처음으로 김지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사실 김지원은 삶의 방향이 극히 모호한 데 비해 정은 서지원이 평생의 업으로 삼을 장애인 사업을 함께 해 나가면서 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말하자면 정은 서지원의 근본 일할 수 있는 정신세계에 동일하게 뿌리내린 사람이었다. 정은 김지원이 왜 서지원의 짝이 될 수 없는지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김지원이 가진 어떤 것도 그녀 혹은
그녀를 포함한 자신들의 세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의 구구절절한 설명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듯 말했다. 김지원은 너를 만나면서도 구질구질한 여자 관계를 여태 끌어오고 있어. 서지원은 머리가 아팠다. 머리가 아팠다는 말이 적절한 이유는 그녀의 감정과 전혀 다르게 논리적인 판단들이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서지원은 김지원의 다른 여자 관계에 대해 생판 모르지는 않았다. 똑똑한 여자였기에 김지원의 그런 편력들이 감정과 관계없이 습관이나 기호처럼 흐르고 있다는 것까지도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양상이 김지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에 의해 가시화되었다는 사실은 참을 수가 없었다. 서지원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데에 더해 규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에 함몰되었다. 우선 그녀는 증오에 가까운 감정을 드러내는 정에게 약간의 연민을 느꼈다. 어쩐지 정은 그녀가 감당하기로 마음먹은 사회적 정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듯도 했다. 그의 말처럼 그들은 동질의 세계에 근간하고 있는 게 맞았다. 그러나 정에 대한 마음보다 더욱 큰 것은 사귀고 2년여의 기간이 지난 후 조금씩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김지원의 세계에 대한 부담감이었다. 전적으로 이질적일 수 있는 천진난만해 보이지만 도저히 동의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의 나라. 사실 여자 관계는 서지원에게 크지 않은 문제였다. 하지만 아직 열어본 적이 없고 김지원이 서지원을 배려해 결코 열어보이려고도 하지 않은 그의 이면은 분명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위기감은 어디까지나 감정이 아닌 생각에 의한 것이었는데 서지원은 당시 정의 추궁에 몰려 그게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었다. 김지원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동안 서지원은 오래 고민하고 잡다한 생각들을 계속 끝없이 했다. 마침 중내사내하며 김지원을 괴롭힌 어떤 여자와의 사건이 드러나자 서지원은 속 시원히 이별을 통고했다. 그건 생각의 집적물이라기보다 순간적인 짜증에 기인한 것이었지만 서지원은 너무 지쳐 있어 찬찬히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다. 생각하기에 지친 서지원에게 세상에 어떤 것도 짜증스럽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녀는 김지원의 말을 들으려고도 이해하려고도 않고 고집스럽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사랑의 오해 4. 김지원과 서지원은 바다에 가는 걸 좋아했다. 두 사람은 모두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서해든 동해든 혹은 남해든 모든 바다를 고향처럼 여겼다. 김지원은 바다의 동물적인 청명함을 사랑했다. 피부에 닿는 끈적이는 감촉과 후각을 자극하는 짠 내음, 소금 알갱이처럼 뽀얀 고밀도의 공기 속에서 그는 한없이 천진난만하여졌다. 김지원은 마치 그곳에서 나고 자란 갯가의 아이처럼 스스럼 없이 해변을 뛰어다녔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행이라는 생각, 이 아름다운 자연을 호흡할 수 있어서 행운이라는 감사가 그를 들뜨게 했다. 서지원은 바다의 무한함에 감동했다. 서지원은 종종 하늘과 꼭 하나인 것만 같이 아련하게 펼쳐진 바다를 보며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어야 했다. 그녀는 끝도 없이 푸르고 동시에 검은 바다의 이중적인 과묵함을 사랑했다. 자신이 가장 흉내내고 싶은 대상이야말로 바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서지원은 자존심을 꺾고 싶지 않아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기만했던 시간을 바다 앞에서만큼은 내려놓았다. 수면 위로 부서지는 햇살의 찬란함 때문에 억지로 견지한 어색한 자만심이 소리 없이 녹아내리곤 했다. 바다에서 두 사람은 각기 다른 감동으로 서로에게 더욱
뜨거운 마음이 되었다. 심연만큼이나 어둡고 깊은 둘 사이의 간극도 바닷가에서는 미약한 하나의 이유도 되지 못했다. 가벼운 시도. 그런데 조금 전까지 자리에 앉아있던 서지원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김지원은 서지원을 찾아서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화장실로 간다. 머리를 빡빡 밀어 브루스 윌리스 같은 인상을 주는 남자가 화장실 앞에 선 채 잡지를 보고 있다. 그는 브루스 윌리스와는 달리 진솔한 미소를 날리며 김지원에게 가벼운 인사를 건네지만 김지원은 예의 있게 응대하지 못한다. 화장실 앞에서 서지원을 만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재회가 되지 못하리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시끄럽기 때문이다. 김지원은 당장이라도 서지원과 마주치게 될까봐 진저리를 치며 돌아선다. 다시 처음에 했던 생각으로 돌아간다. 만나서 뭘 어쩌자는 거지? 결국? 해서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할 인사 따위는 건네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비장했던 결심은 어이없이 무너진다. 중요한 것들은 꼭 사소한 계기로 황당하게 무너지곤 한다. 김지원은 주저주저 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좌석으로 돌아오고 만다. 김지원은 서지원이 그녀의 남편과 함께 장애인 협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동창들을 통해 들었다. 그들이 2년여 열애했던 사실을 아는 친구들은 일부러 서지원의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허리에 두둑하니 살이 붙고 볼살이 늘어지기 시작하면서 조심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된 몇몇 동기가 우연히 그 얘기를 입에 올리고 말았다. 김지원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당황해하는 동기들을 딱히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아 화난 듯 입을 다물고 말았다. 재치 있는 한 친구가 얼른 나섰다. 서지원이 널 놓친 건 평생의 큰 실수지 뭐.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량이 넓지 않아. 아니, 오히려 편협한 편이지. 내가 다른 여자와 잤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끔찍해. 헤어지자. 김지원이 느닷없이 서지원에게 사귀자고 말했을 때처럼 서지원도 헤어지자는 말을 쉽고 단호하게 쏟아냈다. 당시 김지원은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한 어느 여인 때문에 지쳐있는 상태였다. 그 지친 모습을 더는 숨길 수가 없어 서지원에게 들킨 것이 직접적인 이별의 사유가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김지원은 그런 여인들에 대해 어떻게 얘기해야 좋을지 몰라 쩔쩔맸다. 농구공 갔다고 하면 될까? 목까지 올라오는 스웨터나 얼음 띄운 콜라? 서지원이 너무 냉정해서 김지원은 더욱 당황했고 하는 말은 두서없이 꼬이기만 했다. 그게 아니라니까. 설명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김지원은 화를 냈고 서지원은 치를 떨며 자리를 떠났다. 서지원이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내디디며 골목 어귀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도 김지원은 결코 두 사람이 헤어지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헤어지고야 말았을 때 김지원은 원하지 않았음에도 일이 그런 식으로 진행된 것은 김지원의 인생 전체를 움켜쥐고 비틀어 버린 모종의 음모 탓이라고 여겼다. 김지원이 원하지 않아도 끝없이 그를 내포하고 간섭하려 드는 거역할 수 없는 불가해한 힘. 김지원은 좁은 좌석에 몸 전체를 완전히 밀어넣고 마음을 가다듬는다. 결심하고 서지원에게로 갔건만 그녀가 없었다는 사실이 왠지 이 세계의 또 다른 모략인 것처럼 여겨진다. 김지원의 인생을 제대로 한번 꺾어 놓았던 바로 그 운명에 짐짓 모른 채 하는 헛기침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는다. 10여 년 전의 상처는 기실 흉터는 남았을 지언정 아프지 않다고 여긴다. 다만
딱히 아프지 않다고 여유를 부릴 수는 없는데 그런 서지원이 표면적으로 제시한 이별의 이유를 아직도 수긍할 수 없고 언제든 제대로 된 해명을 하고 싶다는 바람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김지원은 차분하게 스스로를 변명한다. 그러나 나는 김지원의 생각이 그것뿐이라고는 절대로 믿지 않으므로 매끈한 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수련 이마에 서린 근심과 붉은 입술에 몰린 불안이 심경의 복잡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우연 이전의 우연. 사실 서지원이 동창회와 김지원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게 된 것은 출입국 검사대를 통과하면서 김지원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검색원의 지시에 따라 입고 왔던 회색 블레이저 재킷을 벗는 그의 모습이 뒤에 선 서지원의 눈에 꽂히듯 날아들었다. 그러니까 서지원은 김지원이 서지원을 인식하기 훨씬 전에 이미 그를 보았던 것이다. 2번 의심할 겨를도 없이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하긴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해도 변한 게 거의 없었다. 전보다 한결 여유 있고 부드러워진 모습은 이미 10여 년 전에 그가 발화시키지 않은 채 간직하고 있던 모습이었다. 서지원은 그가 자신과 같은 비행기를 타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비슷한 시간대에 들어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마침내는 서지원이 들어가야 하는 게이트 앞에 줄을 선 그를 보았기 때문이다. 서지원은 탑승을 미룬 채 화장실에서 꼼꼼히 손도 씻고 화장도 고치면서 가능한 한 시간을 끌었다. 그가 먼저 앉게 되면 자신을 볼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늘어날 터였다. 서지원은 그와의 해우를 달가워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물론 그와 다시 만나는 순간을 이전에 무수히 상상하기는 했다. 그러나 서지원은 2 사람의 조우가 이렇게 설정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당당하게 동창회에서 얼굴을 보거나 아니면 따로 연락해서 만나는 다분히 의도된 만남을 떠올려 왔던 것이다. 우연한 만남은 그동안 어쩌면 다소 비장했을지도 모를 서지원의 감정을 오히려 냉랭하게 만들 수 있었다. 나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데 동의하는 바다. 서지원은 스스로의 감정이 왜곡되거나 포장되지 않은 채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극도로 무서워하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극이든 소설이든 그 어떤 창작물도 지극히 현실적인 세계로부터 연원한다는 것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이해할 수 있을 나이가 되었으므로 서지원은 폐쇄된 11시간을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다. 극적인 것이야말로 가장 사실적인 것이라는 반어에 대해 서지원은 순순히 항복했다. 하지만 서지원은 종횡무진 진두지휘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모종의 법칙에 순응만 하지는 않는다. 그녀는 묵혀왔던 불만을 언제고 터뜨리고야 말겠다는 듯 표독한 얼굴이 되어 거울을 응시한다. 화장을 고친 얼굴은 투명해 보이고 마음속에 뒀기 때문인지 오히려 겉으로 요염한 기가 흐른다. 뇌세적이랄 수도 있는 어두운 아름다움이 그녀에게서 빛나는 것은 참으로 드문 일이다. 그녀는 공항 건물과 비행기를 연결한 통로를 걸어가는 동안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를 먼저 아른 채 하지는 않으리라고 결심을 굳혔다. 서지원은 좌석을 찾아 들어가는 동안 자신을 발견하고 당황해하는 김지원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포착했다. 극히 짧은 시간이라 서지원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보지 못했으나 자신을 본 게 틀림없다는 것만은 확신할 수 있었다. 김지원은 서지원이 먼저 김지원을 보았고 그가 자신을 보는 것 역시 알아차렸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게 분명했다. 서지원은
다시 한번 김지원을 확인했고 모르는 척 태연하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서 앉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갇힌 공간 속에서 11시간을 함께하게 되었다. 사랑의 오해 5. 김지원과 서지원은 영화 감상을 하는 연합 동아리에 들었다. 오전에 영업을 하지 않는 술집을 빌려 마약에 쩔어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나 동성애에 비해 공감하는 영화들을 보았다. 가끔은 뚜렷한 메시지 없이 비위를 상하게 하는 폭력적인 영상이나 지루하게 반복되는 자연의 영상들을 연이어 보기도 했다. 김지원과 서지원은 그런 영화들을 본다고 해서 자신들의 이해력이나 포용력이 엄청나게 확대되리라 기대하지는 않았다. 단지 낯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공간에서 둘만의 공통된 기억을 만들어 간다는 것만이 중요했다. 쉰 맥주의 냄새가 가시지 않는 곳에서 담배 냄새에 찌들어 영화를 보는 동안 김지원은 서지원의 살이 그 어느 때보다 자신에게 밀착한 듯 느껴져 가슴이 떨렸다. 환기가 되지 않은 습하고 탁한 공기가 자신과 서지원을 세상으로부터 격리하고 더욱 단단히 묶어주는 결제처럼 여겨졌다. 더군다나 영화란 김지원의 생각에 인생의 이면을 가장 쉽게, 가장 확실한 거리를 두고 관조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였다. 김지원은 영화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한편 서지원은 그 영화 동아리에 탁상 시계를 허리에 차고 오는 사람과 검정 고무신을 신고 나타나는 사람, 머리카락이 빗자루처럼 곤두서 있는 사람 등이 모여 있다는 사실에 보다 고무되었다. 그녀는 영화 자체보다 영화에 미친 사람들과 그 장소에서의 어처구니 없는 시간 감각을 사랑했다. 빌린 술집의 검은 공간 안에서 시간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없었다. 유능한 거부. 처음으로 돌아가자. 서지원은 김지원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다. 커튼 뒤에 숨듯이 서서 자신을 힐끗거리는 것을 의식하고 있기에 그녀는 점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볼 수도 없고 독일에서 개최하는 장애인 협회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정리할 수도 없다. 장애인 협회에 대한 생각이 곧 동창들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서 김지원에 대한 생각으로 허술하게 넘어가곤 한다. 서지원은 집요한 그의 시선을 느끼며 긴장하고 어쩔 수 없이 무언가에 골똘히 몰두해 있는 척한다. 그녀는 습관적으로 머리카락 속에 손가락을 넣다가 문득 예전에 그런 그녀의 모습을 김지원이 예쁘다고 한 것을 기억해낸다. 서지원은 가슴속 작은 구석에서부터 세계가 꺼져가는 소리를 듣는다. 점점 무기력해진다. 그녀는 하나씩 무너지다가 마침내 거대한 산사태가 될지도 모를 그 소리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 꼭 가야 할 만큼의 시간이 흐른 후에 서지원은 마침내 김지원이 작정을 하고 자신에게 다가오려는 것을 직감한다.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서지원은 알 수 있다. 그는 자신에게 말을 걸기로 결심했을 것이다. 그의 몸이 커튼 옆으로 반쯤 드러난 순간 서지원은 재빨리 몸을 일으켜 뒤쪽 통로로 걸어 나간다. 그러므로 김지원이 힘겹게 서지원의 자리까지 왔을 때 서지원은 안전하게 화장실 안으로 숨어들 수 있었다. 서지원은 잠시 후면 그가 마음을 돌리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리라 믿는다. 그러지 않는다고 해도 시간을 끌 수는 있을 것이라 위안한다. 서지원은 빛이 된 일회용 칫솔에 치약을 묻혀 양치질을 시작한다. 흔들리는 거울 속에서 아직은 그다지 늙지 않은 자신이 거울 바깥에 늙고 우울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입가로 묻어나온 치약 거품을 닦아내며 서지원은 열심히 양치질을 한다. 비행기가 다소 심하게 흔들려서 그녀의 얼굴도 덩달아 일그러진다. 화장이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았건만 눈물 때문에 볼을 타고 자국이 생긴다. 그녀는 화장품 파우치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눈 바로 아래를 티슈로 꼭꼭 누른다. 그가 제자리로 돌아간 후에라야 나갈 것이다. 결코 김지원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만나지 않을 것이다. 서지원은 사랑이 언제라도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워 도저히 문을 열지 못한다. 오래 웅크렸던 사랑은 굶주렸던 만큼 멀리 튀어오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지원은 진심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녀는 자신이 감상에 젖은 탓에 아주 잠시만 완전한 사랑의 무기력함과 사랑 자체에 대한 불가지론 등 사랑에 관한 여러 냉정한 정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써온 그 피곤하고 덤덤한 가면으로 곧 얼마든지 마음을 차고 단단하게 위장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사랑이 아닌 것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으며 사랑이란 것도 결국 시간의 진행과 반비례 하여 엷어지고야 말리라는 단순한 가정들로 마음을 가라앉히려 한다. 서지원은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는 관객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나는 관객이 없는 썰렁한 극장을 그녀 대신 둘러보아준다. 어둠만이 공허하게 서지원의 주변을 채우고 있건만 정작 서지원은 온 세상 사람이 곁에 있다고 느낀다. 그녀의 처참한 심경이 내 마음마저 무겁게 짓누른다. 서지원은 지난 10여 년을 견뎌온 것과 마찬가지의 인내로 이 밀폐된 비행시간 역시 견디기로 마음 먹는다. 인생을 가볍게 만들 방법을 알아도 여전히 무겁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다. 서지원은 지상에서 결코 발을 떼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 나는 서지원이 결국 가벼움과 무거움의 상관관계 역시 상대적인 비교에 불과하다는 사실 앞에 겸허히 설날을 기다리기로 한다. 기다리지 않는 척 하는 것은 오직 서지원 자신이다. 서지원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번진 아이라인이며 마스카라를 꼼꼼히 수습한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하느작거리지 않는다. 서지원은 그래도 부득불 김지원을 만나게 되면 장애인 협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세금 공제권에 대해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리라고까지 생각한다. 이 모든 확고부동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서지원은 화장실의 문을 여는 순간 그가 기다리고 섰을까봐 심하게 가슴이 뛴다. 하지만 김지원은 없다. 브루스 윌리스처럼 생긴 남자가 선체로 잡지를 읽고 있을 뿐이다. 서지원의 자리까지 이어지는 좁은 통로에도 김지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서지원의 시선 어디에도 옛사랑은 포착되지 않는다. 사랑하기 전에 오해. 어린 날의 서지원은 역시 그녀처럼 어렸던 김지원의 느닷없는 고백을 받기 직전까지 그를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술을 잘 마시지는 못하나 봐.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걸 보니 얼굴 하나는 끝내주게 생겼군. 쌍꺼풀 없는 눈을 가진 사람은 바람기는 없다고 하던데 정말일까? 하긴 인물값 하느라 여자들 울리고 다니는 치는 아닌 것 같아. 못생긴 남자들이 오히려 방심한 여자들을 더 잘 꼬드기기도 하거든. 그런데 키에 비해 다리가 그다지 길다고 할 수는 없어. 물론 길긴 하지만 큰 키에 균형감을 가지려면 다리가 좀 더 길어야겠지. 뭘 저렇게 열심히 쓰지? 지금은 쓸 타이밍이 아닌데? 그다지 지적인 인간은 아닌 듯해. 지난 학기에 이어 이번에도 3과목 이상 같이 듣네? 4과목인가? 성적이 잘 나왔을 리가 없어.
늘 가방이 무거워 보이는 걸 보면 쓸데없이 책만 많이 사서 그저 들고 다니기나 하는 걸 거야. 댄디한 옷차림을 보니 세상에 심각한 것 따위는 없는 부잣집 귀한 도령님이 틀림없어. 상표가 대문짝만하게 붙은 가방을 들고 다니다니 유치해. 저런 상표가 머리 비어 보이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걸까? 그래도 패션 감각이 꽤 있기는 해. 아무나 저렇게 입어서 어울리지는 않을걸? 왜 매번 과 사무실 같은 데를 들락거리는 거지? 가두리가 나달나달한 천 소파나 홈이 파인 테이블 등은 저 남자와 어울리지 않아. 둘둘 말아 들고 있는 구겨진 신문은 초조하다는 증거야. 그는 왜 안절부절 못하는 걸까? 김지원은 서지원을 사랑하기 전 2년 동안 캠퍼스에서 그녀를 볼 때마다 거의 다음과 같이 생각하곤 했다. 술을 저렇게 잘 마시다니 성격도 엄청 드센 게 틀림없어. 자신이 아마 조네스쯤 된다고 여길 거야. 남자들에게 너희들의 어머니가 여자라는 걸 생각하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들의 어머니 또한 여자라는 사실을 상기할 줄 모르는 족속일지도 모르지. 저런 안주도 없이 몇 잔째 원샷이군. 취해서 울거나 짜지 않는 건 다행이야. 왜 매번 수업을 빼먹는 거지? 내가 교수라면 출석률을 더 많이 반영할 텐데. 수업을 대하는 학생의 자세라는 것도 꽤 중요한 덕목이잖아. 저 여자는 바쁜 척 하고 있는 거야? 수업 따위보다 훨씬 중요한 무언가를 하고 다닌다고 잘난 체를 하는 거지. 그런데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걸까? 국방색 사팔이나 카키색 티셔츠가 잘 어울려. 왠지 갈대가 많은 늪지를 연상시켜. 갈대가 많은 곳이어도 그다지 질척거리지 않을 것 같은 늪 말이야. 가만, 갈대와 억새의 차이가 뭐였지? 어쨌거나 저 여자는 노란색이나 분홍색 옷을 입는다면 웃길 거야. 꼴불견이고 말고 무채색 옷이 잘 어울리는 여자야. 사랑과 우연의 시작. 두 사람은 사랑의 우연한 술자리에서 시작되었다고 믿었다. 우연 이전에 필연이, 필연 이전에 우연이 있었거나 사랑과 우연이 동시에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는 그들은 아직 어린 나이였다. 어느 날 동기들의 모임에서 술이 센 서지원과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김지원이 마지막으로 남게 되었다.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 중 일부는 집으로 돌아갔거나 화장실에 간 뒤로 소식이 없었고 또 다른 일부는 좌석에 그대로 쓰러져 자고 있었다. 김지원과 서지원은 막걸리와 김치물이 여기저기 흘러있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평소라면 벌써 일어나 그날을 함께할 수 있는 여자에게 전화를 넣었을 김지원이 끝까지 자리에 남아 있었던 까닭은 며칠 전 서지원에 대해 자신이 들은 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어쩌면 김지원의 사랑은 그 술자리에 앞서 시작된 것인지도 몰랐다. 며칠 전 김지원은 서지원이 자기 학과뿐만 아니라 단과대를 통틀어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선배나 동기들이 서지원을 두고 과톱인데 과락자가 되게 생겼다는 말을 하면서 웃었을 때 김지원은 그녀를 새로이 보게 되었다. 다소 삐딱하게 보였던 그녀의 모든 면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먼저 전혀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 없는 그녀의 외모가 다음 날부터 마치 스냅 사진처럼 한 장씩 한 장씩 순간 포착되어 쌓이기 시작했다. 쌍꺼풀이 없는 눈은 생각의 깊이를 드러내는 듯 하였고 볼륨이 없는 마른 몸은 지적인 감수성을 대변하는 듯 했다. 그녀의 수수한 옷차림이며 엷은 화장, 팔목에 찬 메탈 소재의 평범한 시계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김지원이 오래 바라왔던 이상향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김지원은 자신이 서지원을 좋은 감정으로 대하기 시작한 시점이
그녀가 똑똑하다는 얘기를 들었던 그때부터라는 것을 당시에도 이후에도 결코 깨닫지 못했다. 김지원은 자신이 똑똑하지 못한 것을 고민하고 있었지만 고민하는 자신을 스스로 인식할 만큼 똑똑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사랑은 원래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었으나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고 마침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마는 원래부터 그러한 성정에 한편 서지원은 김지원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리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않았기에 그가 자신에게 너랑 있고 싶다라고 한 후에도 한동안 그가 자신에게 한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론 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지만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영리한 서지원은 많은 사람이 어디 한 군데 모자란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김지원이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서지원은 김지원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만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김지원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나 동기에 대해 고민해 보기도 전에 이미 그는 그녀의 삶 한가운데까지 들어와 있었다. 서지원은 다른 여자 선배들이나 후배들, 친구들의 질투 어린 시선이 싫지 않았다. 서지원은 자신이 잠시 주변의 시선을 즐기는 사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전개되어 버렸는지 짐작도 하지 못했다. 그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만으로 사랑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았다. 영리한 서지원은 곧 그 사실을 알아차렸지만 자신의 감정을 구태여 정리하려 들지는 않았다. 서지원은 적어도 김지원보다 더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다른 사람이 없었으므로 김지원을 사랑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보류했다. 서지원은 멋을 부리던 김지원이 자신을 위해 조금씩 스타일을 바꾸어가는 모습에 신뢰감을 느꼈다. 지적이진 않지만 섬세하고 따뜻한 모습에 감동하기도 했다. 그와 함께하는 편안한 시간에 만족했고 그의 잘생긴 이마와 날선 코와 똑 떨어지는 턱의 선을 흡족하게 바라보았다. 서지원의 사랑은 익어가면서 점점 제 맛을 내는 김치처럼 서서히 완성되었다. 게다가 김지원의 가슴은 서지원이 언제 뛰어들더라도 넉넉한 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발달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김지원은 서지원을, 서지원은 김지원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었다. 남은 비행. 김지원의 마음은 10여 년 전 서지원과 헤어지던 바로 그 시점으로 되돌아가 있다. 세월은 아무런 해독제도 되지 못한 듯 상처는 새로 벌어지고 피는 다시 흐른다. 그는 그와 잠자리를 한 많은 여인들을 떠올려 보려고도 하고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상기해 보려고도 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뇌수 속에서 유영하다 결국은 같은 자리로 돌아오고 만다. 서지원, 김지원은 섰다가 앉았다가를 반복한다. 몇몇 승객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그를 쳐다보기도 하지만 싫은 소리를 하지는 않는다. 불쌍한 중년의 남자가 지독한 변비나 전립선염 같은 것에 걸렸으리라 짐작하는지도 모른다. 김지원은 아직도 비어있는 서지원의 자리를 바라보며 점점 은밀해지는 세계의 거래를 실감한다. 기차표나 시계, 비, 책과 같은 일상의 것들이 곳곳에서 그에게 상징의 폭력을 가했던 순간들처럼 지금 김지원은 또 다른 암시와 음모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용수철처럼 튀어오른 자신의 감정에 놀란 데다 묵혀둔 탓에 더욱 강렬해진 추억 때문에 질식할 것만 같다. 정말이지 죽을 것 같다. 이제껏 떠올려 본 적 없는 죽음이 떠오르자 김지원은 돌연 차분해진다.
절망임의 분명한 희망이나 의미를 위장한 허무 앞에서 동작을 멈추기로 한다. 서지원과의, 아니 자신과의 싸움에서 잠시만 물러나려 한다. 김지원은 긴 비행 시간을 고려해 비상용으로 들고 다니는 수면제를 삼킨다. 서지원은 더는 김지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자리로 돌아간다. 폐쇄된 화장실에서 나왔으나 기내라는 또 다른 폐쇄된 공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밀도 높은 공기가 서지원을 옴짝 달싹하지 못하게 죄어 누르기 시작한다. 일탈에 대한 도발적인 응대와 개인 혹은 집단으로서 경험한 소외, 그리고 스스로 그러하다는 자연에 대한 광적인 신봉 등이 한데 뒤엉킨 이제까지의 서지원의 역사가 서지원을 들었다가 놓았다가 패디기 치기도 한다. 점점 환영한 적 없는 두통이 정수리를 뚫고 나갈 듯 요동치며 몸집을 불린다. 머리 전체가 제멋대로 집규류에 부딪히며 공중을 떠다니는 것도 같다. 너무 아파 소리라도 지르고 싶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김지원을 부를까봐 손으로 얼굴 전체를 감싸 입으로 막는다. 여러 번 시도했던 죽음이 떠오른다. 죽음이 떠오른 것과 동시에 그러나 그건 늘 떠오르고 만다는 자각이 인다. 그저 몸이 지쳤기 때문일 것이다. 끔찍한 두통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통과 더는 싸울 힘이 없어서일 것이다. 젊지 않은 나이에는 의지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는 게 육체가 되기도 하니까. 서지원은 타협하기로 한다. 승무원에게 부탁해 두통약을 먹는다. 나는 김지원의 감은 눈 양쪽으로 흐르는 눈물을 본다. 그는 참 잘 우는 남자다. 갑작스레 현연한 내밀한 감정 때문에 그의 심신은 젤리처럼 말랑말랑하여지고 둔중한 것에 맞기라도 한 듯 맥을 못 춘다. 그러나 김지원은 곧 울지 않게 될 것이다. 수면제의 약효는 불과 서너 시간 갈 수도 있고 밀린 피로감이 도와준다면 좀 더 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으로 졸음이 오고 잠깐이지만 강렬했던 긴장감에 대한 체내 면역 성분이 김지원의 혈관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그의 상처를 무디게 할 것이다. 이제 서지원은 검은 안대를 쓰고 있다. 안대보다 더 검은 내면의 심연으로 가라앉기 시작한다. 여전히 영화와 음악과 바다를 사랑하는, 그러나 과거와는 다른 이유로 영화와 음악과 바다를 사랑할지 모를 그녀가 하품을 하며 몸을 웅크린다. 두통이 서서히 가시기 시작한다. 운이 좋으면 대여섯 시간쯤은 거뜬히 그 아픔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 있고, 더 운이 좋으면 비행이 끝나는 순간까지 숙면으로 도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서지원은 서서히 두통의 가면을 쓴 혼돈으로부터 멀어진다. 김지원과 서지원은 다친 유리병 같은 상황 속에서 어쩌면 가장 바보 같은 방법을 택했을지 모른다. 나는 그 방법이 그저 일시적이라거나 아니면 영구 대책이 될 수도 있다거나 하는 어떤 단정적인 말도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들은 더는 내가 간섭할 수 없는 곳으로, 즉 내 소설 바깥으로 걸어 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김지원과 서지원이 가는 길을 계속해서 쫓을 수 없다는 것은 유감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아직 얼마간의 시간과 폐쇄된 공간이 남아 있으리라는 사실이 내게 위안을 준다. 서지원에게도 김지원에게도 공평하게 주어진 유예의 장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한 번쯤은 첫사랑이든 옛사랑이든 마주치는 장면을 상상하곤 합니다. 폐쇄된 공간인 비행기에서 마주친다면 생각만으로도 아찔하네요. 두 남녀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10여 년의 시간들을 담담하면서도
작가님의 톡톡 튀는 필체로 잘 그려낸 작품입니다. 잠시 비행기 안에서의 장면은 요예로 남겨두었지만 공항에 닿으면 현실로 돌아올 두 남녀는 어떤 선택을 할지 살짝 궁금해집니다. 감사합니다.